짜증이 심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고된 노동도 부족한 형편도 아닌 바로 사람의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유독 짜증이 심한 사람을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매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게 이기는 거다, 가족인데 어쩌겠나 하며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날아온 날카로운 말 한마디, 신경질적인 표정 하나가 우리 가슴에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우리 영혼에 멍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남의 짜증까지 다 감당하며 살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나를 세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들의 감정에 이토록 흔들려야만 할까요? 오늘은 그들의 짜증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방법 3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방패 하나가 세워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 신체적 거리두기와 타임아웃. 사람의 짜증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내 안에 거울 뉴런이 작동하여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고 결국 같이 짜증을 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단절입니다. 상대가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이미 감정의 뇌가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으니 잠시 각자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짧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뒤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든 베란다로 나가든 집 앞을 한 바퀴 돌든 상관없습니다. 이 타임아웃의 핵심은 상대의 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역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뇌는 비로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또 시작이구나라고 상황을 관찰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10분, 아니단 5분이라도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짜증이 내 일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는 가장 적극적인 배려이자 자기보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재정의 짜증을 결핍의 신호로 읽기. 상대가 짜증을 낼 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화살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심리학적으로 짜증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비명입니다. 즉, 짜증이 심한 사람은 사실 내면이 아주 나약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에 접어들면 신체적인 변화, 갱년기,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짜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짜증을 낼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아, 저 사람 지금 마음속이 참 지옥이구나. 저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상태구나.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자에서 환자로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무서운 사자로 보면 내가 위축되지만 발에 가시가 박혀 으르렁거리는 강아지로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측은지심이 생기면 내 마음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한마디는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대의 짜증에 핥히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약입니다. 상대의 짜증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저 가련한 영혼이 내뱉는 한숨 정도로 여기는 대범함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 기록과 객관화. 짜증의 패턴을 파악하여 무력화하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짜증이 심한 사람들은 보통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피곤할 때, 혹은 특정한 주제가 나올 때 짜증이 폭발하곤 하죠. 이를 일기처럼 기록하거나 머릿속으로 데이터화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퇴근 직후에 예민해진다거나, 친구가 자기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남을 깎아내리며 짜증을 낸다는 식의 규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패턴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상예보를 보고 우산을 준비하듯, 아, 이제 곧 짜증이 나올 타이밍이구나 라고 미리 예측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짜증을 낼 때 그가 하는 말들을 머릿속으로 텍스트로만 받아 적어보세요.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는 말에서 비난의 감정을 걷어내면 당신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건조한 사실만 남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언어를 분리해서 객관화하면 상대의 짜증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됩니다.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서 관찰자의 위치로 격상시켜 줍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분석하는 이성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방법이 당장 오늘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타인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대는 바꾸지 못해도 상대의 짜증에 반응하는 나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정작 소중한 내 기분은 뒷전으로 밀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VIP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의 짜증을 받아내느라 오늘 하루가 우울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우울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너의 짜증을 받아줄 의무가 없다. 나는 평화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매일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세울 때 비로소 타인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